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특정 소식을 확인하실 분은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대중교통 추석 특별 수송 기간이 곧 시작됩니다. 고속시외버스는 환승휴게소에서 서로 다른 노선끼리 환승 업무가 잠시 중단되고, 고속시외버스 임시차량 배차 과정에서 전세버스 등 협정 차량도 운행됩니다. 기차편도 특별 수송 기간에 맞춰 임시차량편이 잠시 증편 운행되며, 광역전철, 도시철도 등은 경우에 맞춰 막차 시간을 연장합니다. 누리루 열차 일부가 중정비 시기 도래로 인해 동대구를 기점으로 포항과 태화강, 부산 방향 운행 분량 일부가 빠지고, 그 자리에 ITX 마음이 대신 운행합니다. ITX 마음이 누리루 열차의 빈자리를 대신하지만 요금은 무궁화호급에서 새마을호급으로 변동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서울종합터미널은 오는 10월 1일부터 터미널 사업자 변경으로 9월 3일 기준 시점에서 10월 예매가 불가능합니다. 별내 남광하우스토리 잠실광역환승센터 간 M2344번이 9월 1일부터 임의 결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노선은 지하철 8호선 구리 별내 연장 이후로 이용 수요가 74%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일 행신역에서 출발해 부산역에 도착한 KTX 열차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부산역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두 편의 열차가 1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당시 열차가 제동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연기가 발생했던 해당 열차는 사고 발생 전날에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차 주행거리가 5,000km를 달성하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코레일 측의 설명과는 달리 불길이 일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코레일이 사고를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목격자는 이미 부산역에 열차가 도착하기 전부터 불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측이 따로 대피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산역 도착 직전에 연기가 발생한 상태에서 도착했는데 고객들은 전부 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해당 열차에 대한 세부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대전 신탄진에서도 인천공항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덕구는 신탄진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위한 정류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대전 북부권은 인근에 버스터미널이 없어 대전 복합터미널까지 가서 버스를 타야 했는데요. 구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기존 공공기관 입주, 회덕 IC 건설 등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이번에 정류소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출발해 국도 17호선을 통해 신탄진역 근처 대전보훈병원 국가유공자 승강장을 경유했다가 남청주 RC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경로를 구성해 시외버스가 운행됩니다. 인천광역버스 준공요제 도입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과 사측은 광역버스 승무원 임금 관련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은 이번 주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천 진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파업 돌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 340만원에서 520만원까지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경영 악화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380만원을 제시했으며, 시는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은 재정지원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인천광역버스 준공요제 도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경영난으로 인해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배차 간격이 늘어났으며 규정 개정으로 입석도 불가능해지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9월 4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하려던 경기도 버스가 새벽 중 노사 간 협상 타결로 파업을 면했습니다. 9월 4일 오전 3시쯤 노사 간 협의에서 준공용제와 민영제 노선 임금 7%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파업에 따른 운행 중단을 면했으나 버스요금 인상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권에 대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일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관리제가 지난 1월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광역버스를 포함해 전체 시내버스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도비 1조 1359억 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강릉시가 주문진 터미널을 공영으로 전환하고 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탁자 사전 선정설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시는 주문진 터미널을 인수하고 기존 건물 철거 뒤 새 건물을 짓고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의 강릉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수탁자 선정이 이미 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 의원들 가운데 박경란 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 터미널의 운영관리, 사용허가, 사업자의 자격, 수탁자 선정 등 세분화하고 있는데 반해 강릉시 조례안은 위탁만 제시했다며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산 시내버스가 대형 캐리어 반입을 금지한 이후로 관광객들이 부산 내 이동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캐리어를 소지한 관광객이 시내버스를 타고 주요 관광지로 가는 시내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부산 시내버스가 평탄하지 않은 곳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현재 부산 시내버스는 무게 20kg, 부피는 50에 40에 20cm를 넘는 물품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운송 약관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는데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부산역 등 부산 관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캐리어 소지자가 많아 시내버스 이용이 상당히 불편했다고 호소했고 시티투어 버스는 관광 목적인데다 탑승권 가격이 2만원에 달해 시내버스 대체적으로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하반기 캐리어 반입이 가능한 시내버스 시범 운영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객이 많이 탑승하는 곳과 인기 관광지를 거치는 시내버스 일부에 수화물 적재 공간을 만들 예정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전기버스들 가운데 70% 정도가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인증을 받은 국내외 전기버스 브랜드 약 25곳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비아디 수입사 GS글로벌 등 7곳 정도만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2곳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 브랜드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것처럼 전기버스 브랜드들도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전기버스 화재 발생 시 발빠른 화재 대응을 위해서도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제기됐습니다. 무단으로 고속도로에 들어가 지나가는 광역버스에 행패를 부린 남성 A씨가 체포됐습니다. 서울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만취한 A씨가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광역버스 한 대를 붙잡아 태워달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새벽에 고속도로 순찰을 나섰다가 도로에 광역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멈춰선 것을 보고 상태를 살피는 과정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도 몸을 가누지 못했으며 광역버스는 경찰 상황 정리 이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여러 시내버스 운수사들을 보유한 차 파트너스가 버스회사 통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차 파트너스의 매각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 가운데 해외 유력 PE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캐펠 인프라도 포함되었는데 이곳은 도이치증권과 함께 수차례 차 파트너스의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PE들은 향후 전기차나 수소차로 변환할 경우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업사이드가 충분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충전장치 등 부가 사업으로 추가 수익을 꾀해볼 수 있습니다. 당초 KKR이 인수 시도를 했으나 서울시에 의해 가로막혔지만 현재 법적으로 해외 자본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해외 펀드들은 회사 인수 뒤 단기간에 배당을 받기보다 추가 자본을 투자해 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등의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스키어 터미널 복합화 개발이 예정돼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BRT가 구축됩니다. 2027년 말 광천 사거리 인근에 더 현대 광주의 개점이 예정돼 있고 유스키어 터미널 부지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대 쇼핑몰 개점 때문에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국토교통부는 BRT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1차 간선급행버스 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광주 광역권에 BRT 구축 계획이 반영돼 있고 백운광장에서 희망병원간이 예정돼 있으나 노선 변경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간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광주시에서는 광주역까지의 BRT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10월 1일에 인상됩니다.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조정에서는 성인요금 기준으로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학생 100원 버스나 교통카드 이용 시 100원 할인, 무료 환승 등은 현행 유지됩니다. 순천시는 인건비, 유류비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체 경영 개선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와 여수, 광양 시내버스 등 요금도 같은 날 성인요금이 1,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새로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사업자 모집이 공고됐습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기존 노선과 신규 노선 총 10개 노선들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신차 출고 지연 문제로 운행 개시가 늦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차례에서는 준공영제 노선 신설 시 법령상 기준인 출고 3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지 않는 등 기준을 완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업무 처리 지침 개정으로 차량 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 점수 배점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을 포함한 재무관리 대상의 35개 공공기관들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건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빚이 계속 늘어나 4년 뒤에는 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에서 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관은 올해 288조 5천억 원으로 증가, 부채 비율은 551.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코레일이나 LH 등 SOC 관련 기관 7곳도 269조 8천억 원으로 늘어 부채 비율이 178.8%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빚은 앞으로도 늘어 최종적으로 2028년에는 795조 1천억 원으로 늘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다만 자산도 늘어나서 부채 비율은 낮아질 전망인데요. 2027년까지 187.6%로 내려갔다가 2028년에는 190.5%로 다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재무위원기관으로 지정한 14개 기관에 대해 고강도 재정 건전화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명절 노쇼에 의한 빈자리가 25만 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실이 코레일과 SR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코레일과 SRT 열차 승차권 반환율은 연평균 각각 41%, 15%였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설에 판매한 408만이 넘는 표 중 46%가 환불됐는데 이 중 4%가 열차 출발 전까지 판매되지 못했고 SRT는 14%가 반환, 이 중 7.8%가 재판매되지 못했습니다. 또 2019년에서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금액은 코레일 41억 원, SRT 10억 원 이상이 발생했고 연평균 건수는 각각 19만 926건, 11만 4,683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레일은 승차권 미소지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잡혔고 SRT는 사전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사전 신고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0.5배를 지급하기만 하면 표 구매를 하지 않아도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열차를 이용하는 것인데 부정승차 이용객이 증가하면 혼잡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천 지하철 직원 2명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마셨다가 구토 증상을 보인 것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음료는 락스로 확인됐습니다. 남동경찰서는 국가수로부터 성분 분석을 의뢰한 액체에서 락스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고 락스 성분 이외의 다른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인천교통공사 직원 등 4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승객이 놓고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GTX-B의 예산 집행률이 7월 말 기준으로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호선 예산 집행률도 7%대에 그쳤고 내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목표라는 시기에 개통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현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계획안에 따르면 GTX-B 예산은 총 1,212억 300만 원인데 지난 7월까지 정부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1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토지 보상이 늦어졌고 올해 목표로 했던 1,170억 원의 토지 보상금의 1%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산을 늘릴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대폭 줄어드는데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민간 투자 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착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으로 자금 조달이 미루어지고 있어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열차 증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2026년 말까지 열차 5편성을 증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비용은 국비 153억 원과 김포시비 347억 원으로 김포시는 매년 1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 등으로 김포시 재정이 최근 악화되고 경기도가 도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 표류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기영 의원은 경기도 조례에 스크린도어 설치와 수도권 지하철 환승 부담금에 대한 조례 규정만 있을 뿐이라며 경기도가 어떤 이유에서 증차 사업비 지원 불가를 결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공사에 지수 조정료를 도입해 충북선 고속화 건설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발주전 물가 변동은 GDP 디플레이터나 건설 공사비 지수 중 낮은 지수를 반영했고 실제 물가 변동액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유찰되는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실적인 물가 변동 상승분 체감이 가능하도록 사업 비목별 변동료를 조사해 산정하는 방식인 지수 조정료를 도입하는데요. 이에 따라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발주 금액이 당초 기본 계획보다 인상되어 총 1조 17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공사에 빌린 공사대금을 24년째 갚지 않아 423억 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빌린 돈을 갚는다는 계획이 없어 세금으로 메워야 할 손실이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국방부와 국토부 인천공항공사는 310억 원을 들여 해안 경계시설 보강에 나섰고 여기서 국토부가 2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당시 별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인천공항이 대납하고 상환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50억 원만 갚고 150억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법정 이자는 150억 원까지 불어났는데 채무 관계로 인해 법인세 123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 총합 423억 원의 손실이 빚어졌습니다. 공항공사 안팎으로는 빌려준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배임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 2022년에 공항공사가 국토부에 소송 제기를 준비했지만 국토부의 요청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11차례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기재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